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마통만 알고서 이성을 잃고 이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될 뿐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마통론이 알려지면서 그 이혼을 문의하시는 분들, 실제 이혼 판결까지 가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통론 때문에. 실제로 이 마통론 하나가 이 결혼 시장에 굉장히 큰 카오스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마통론 생기고 나면서부터 여자분들 입장에선 취직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게. 결혼 시장이 막혀버린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몸만 가서 결혼하는, 혼수만 가져가서 결혼하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마통을 뚫어서 내 월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거 일종의 배신이야, 배신. 사기죠, 사기.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마통을 뚫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범죄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범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만한 거잖아요. 혼인 이전에 사실이 기망을 해서 일종의 사기 결혼을 한 거죠. 이것도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판결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유죄 판결 나오면 마통론 같은 거 없어질 겁니다. 유죄 판결 하나 만들어주면 마통론 겁나서 못해. 왜냐면 전과자 되니까. 사기가 맞죠, 여러분. 왜냐면 상대방을 기망한 거잖아요, 기망. 그런 사람이 과연 엄마가 된다고 해서, 아내가 된다고 해서 그럼 자연 역할을 잘할까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하자가 심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면 그 하자가 없어질까? 아니죠. 이거는 자녀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 때문에 참으면 일이 더 커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일요일날 제가 썰 하나 했었는데 그것도 마통론 비슷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일요일날 기억나실 거예요. 일요일날 그 배우자가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봐줬더니 더 큰 채무를 만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분이 이혼까지 간 사례가 있었어요. 배우자가 채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봐주면 안 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갚아주잖아요. 또 합니다. 마통을 한번 뜯은 사람이 또 안 뜯을까요? 빚을 한번 졌던 사람이 또 빚 안 질까? 아니 생각해봐. 빚을 졌는데 자기가 갚아본 적이 없어. 자기가 갚은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받고 갚았어요. 그럼 갚은 게 아니죠. 면제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또 합니다, 이게. 3살보다 8까지 가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책임지고 극복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극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겠다가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결혼은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도 책임이 당연히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합니다. 각자 서로를 책임지고 각자 역할을 잘하겠다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확신이 들어야 결혼을 하는 거죠. 마통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책임감 자체가 제로라는 거죠. 저는 마통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왜 안 좋게 생각하냐면 남자 여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보통 마통은요 직장을 다녀야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수는 마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백수분들 중에 마통이 있는 사람 있겠지만 보통 직장 다녔을 때 마통을 뚫었을 겁니다. 은행에서 마통을 뚫는 조건이 연봉 얼마 이상 그리고 직장을 다닌 지 6개월 이상 그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마통을 개설시켜 주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요. 마통을 뚫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마통을 뚫는다는 거야.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월급은 어디 가고 왜 마통을 뚫는 건가?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가지고 월급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마통을 뚫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생각해봐. 과연 마통을 뚫은 사람이 사치가 없었을까요? 사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통은 직장을 다녀야만 나온다고. 직장을 다녀야만. 그럼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와야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월급은 다, 그 월급만으로도 자기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마통 결혼은요,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도 충분히 여자의 어떤 소비 습관과 벌이 구조를 알면 마통을 썼는지 안 썼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남자도 바본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남자들이 바보 같긴 했어. 여자의 어떤 소비 습관과 어떤 경제관념, 그리고 채무관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분한테 뭘 요구하냐면, 여자분들이 세후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세후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를 알고, 여자가 월세 산다면 그 월세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저축을 하더라도 얼마나 하는지. 앞으로 남자분들 여자가 벌이가 적은데 오피스 사는 것도 좀 의식을 해봐야 돼요. 좀 오피스텔 사는 여자가 사치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치가 셀 겁니다. 왜냐, 오피스텔이 인프라가 좋거든요. 그 오피스텔 상가로 들어오는 곳이 분양비가 비싸고 월세가 비싸. 그럼 음식을 비싸게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들 중에 여자가 벌이가 안 좋은데 오피스텔 살고 월세를 사는데 집에 가보니까 사치품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저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꼼꼼해져야 돼. 정말 지독하게. 외모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의 값어치나, 그리고 씀씀이 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통선의 범죄에 벗어난다고 하면 남자들이 좀 경계할 겁니다. 결혼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좀 꼼꼼해지고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이건 숨기지 못할 겁니다. 마통을 숨기더라도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돈 쓰씀이, 경제 구조는 숨기지 못해. 거기에서 남자들이 하자가 보인다? 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데, 그러면 거기서 뭐 마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중간에 끝내는 사례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앞으로 이제 손수미 같은 거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산다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연애 단계에서 끝나요. 그런 분도 많을 겁니다. 결혼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결혼까지 갔다가 깨지는 사례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면 자기도 따라가야 되니 돈은 없고 그래서 대출받는 사람 봤습니다. 멘탈 약한 여자들은 모든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에 고정되어 있어 그 수준으로 모든 걸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 수준을 못 누리면 불행하다고 여기며 그 책임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돌립니다. 남편, 부모 등등. 이런 사람은 연애할 자격도 없고 결혼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이 연애도 하고 싶어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합니다. 문제가 이건 좀 사악한 겁니다. 성별을 떠나가 사악한 거예요. 아니,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가도 되지. 근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행 간다는 거야. 여자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백 쓰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심지어는 대출을 해서라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 여행이 뭐라고 진짜. 여행 갔다 온다고 뭐 좋은데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여행 갔다 온다고 갑자기 뾰족한 수가 생기나? 그리고 여행도 무슨 뭐 어디 뭐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는 거잖아 이게. 아니, 여행 갔다 오면 뭐 대출금이 없어져요? 누가 갚아준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여행 갔다 오면 난 우울해질 것 같은데? 내가 여자라고 치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500만 대출 받았어. 갔다 오고 나니 돈이 없어. 그럼 갚아야 돼. 은행에서 갚으라고 고지서가 왔네? 그러면 나 지금 일을 안 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우울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갔다 오고 나서 뒤가 없잖아요. 돌아올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좋았지. 근데 한국에 올 때는 굉장히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올 것 같아. 왜냐, 내가 그동안 싸질러 놓은 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질 수 있으면 여건이 안 돼.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대출 받아놨어. 한국 돌아오니까 갑자기 잊고 있었는데 브랜드 생각이 나. 아, 맞다, 나 대출 받았지.
아, 나 지금 놀고 있는데? 나 통장에 돈 없는데?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멘탈이 약한 여자들은 모든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에 고정되어 있어. 그 수준의 모든 걸 가지고 노려야 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는 게 멘탈이 약한 건 원래 자기가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 있잖아요. 좋은 것만 봐서 그래, 좋은 것만. 여자분들이 많이 약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대체로. 뭐, JJ님은 다르겠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 멘탈이 약한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좋은 것만 봤어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제가 하는 말도 들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제가 하는 말 안 듣는 이유는 멘탈이 약해서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면 이 얘기 들어도 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맞아. 현실이 안 좋으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멘탈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이 아닌데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기분 나쁘면 다 욕이야. 지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비하 안 했는데 비하라고 받아들여요. 지금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그 현실에 있는 그대로 무섭더라도 전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외면하면서 듣기 좋은 말, 자기한테 득이 되고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들고 그런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점점 현실을 외면하게 돼요. 나몰라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결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친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가진 걸 해결해 달라. 그런 분도 있죠. 오피스에 살면서 자기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생활비 내달라. 내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자가 월세 사는데 모은 돈이 없는데 거기다 개 고양이까지 키우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좀 죄송하지만 멘탈이 침이 안 좋은 겁니다. 앞으로 남자들 또 오피스에 사는데 개 고양이 키우면 여자 그냥 잠깐 사귀다 말 거야. 깊은 관계로 발전되지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잡고 있잖아요. 어. 해줘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좀 조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이 외롭고 있잖아요. 뭐 성적인 부분에 도취된 사람은 잠깐 만나고 관계 몇 번 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자꾸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데 그때부터 차버릴 거야. 그냥 연락 안 하고 깊은 관계를 발전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멘탈이 약하면요 이거 남자들이 좀 다루기 쉽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돈만 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나다가 좀 지린다 싶으면 헤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남자 못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멘탈이 약하면 자꾸 의존하려고 해야 돼. 남자도 의존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솔직히 말해. 남자는 힘든데. 아니, 여자가 남자를 의존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자기들이 뭔가 살면서 힘든 게 있으면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의존하려고 해. 하는 것도 없는데 발전도 없어. 그리고 멘탈 약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살면서 억울한 일 있고 감정적이잖아. 그걸 남자한테 쏘아붙입니다. 그럼 감정바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볼 때마다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하면서 365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전화 붙들고 얘기하면 사람 미치지 그냥. 나까지 피폐하게 만드네. 그럼 남자 떠난다니까. 그래서 멘탈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도 멘탈이 천선적으로 강한 게 아니야. 여러분 멘탈이 강한 거는요 태어나면서 강한 게 아니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멘탈이 약한 거는 왜 약하냐? 멘탈이 약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약한 거야. 여자분들은 멘탈이 약한 이유가 멘탈이 약한 대로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싫은 건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편식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정면을 보시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이 보통 다이어트 하면 운동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자는 다 굶어요.
아니면 약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남자들은 약 먹어서 살 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여자분들은 약 먹어서 살 빼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그래서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다이어트 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에 알려지지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빠지면 약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으로 빼는 게 좋아요. 운동으로 빼는 게 느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긴 해. 그래도 운동으로 빼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편한 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거 극복을 해야 되고,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멘탈이 약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사귀기 힘들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멘탈이 약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 진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 사랑받고 싶잖아. 그럼 내가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이 강해서 내가 남자의 힘든 부분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도 이 여자가 정말 괜찮구나. 내가 그래도 이해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맨날 첫날 그냥 만나면 해달라.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하면 얘는 답이 없구나 싶어서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